5만원 제조 원가가 200원? 그럼 49,800원이 이익인 거야? 와, 돈 벌기 너무 쉬운데? 이렇게 화폐의 실제 가치에서 제조 비용을 뺀 차이를 시뉴리지라고 해. 이걸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나라는 미국.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니까 어마어마한 시뉴리지 효과를 얻는 거지. 실제 1달러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2.8센트, 10달러는 4.8센트, 100달러는 8.6센트래. 100달러를 우리 돈으로 하면 13만 원이 넘는데 원가가 120원 정도라는 거잖아? 그럼 대략 1000배 이익. 역시 미국 최대 발명품은 달러가 맞네. 맞아. 그럼 돈은 찍어내기만 하면 시뉴리지로 마구 벌 수 있는 건가? no. 역시뉴리지도 있어. 그게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이야. 옛날 10원은 구리 65%, 아연 35%로 만들어서 제조 비용이 무려 38원이나 됐거든? 심지어 1966년엔 구리가 88%나 들어가다 보니 동전을 녹여 구리를 뽑는 상황까지 있었대. 그래서 2006년부터는 알루미늄에 구리를 씌우는 방법으로 변경했어. 하지만 여전히 제조 비용이 더 비싸서 만들수록 적자였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행은 잠자고 있는 동전 지폐로 바꿔가세요. 동전 교환 운동을 열었고 덕분에 무려 25억 개 동전을 지폐로 교환. 약 2250억 원의 동전 제조 비용을 아낄 수 있었어. 시뉴리지라는 단어는 중세 봉건제도의 영주를 뜻하는 시뇨르에서 따온 말인데 그때는 영주의 힘이 막강해서 지방에서 쓰는 돈도 직접 만들 수 있었대. 그러니까 조폐소를 정해서 은이나 금으로 돈을 만들면 제조원가 빼고 나머지는 전부 영주한테 가는 거지. 영주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싶겠지만 문제가 있어. 영주들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서 화폐에 은이나 금 무게를 줄이고 더 싼 구리 등을 마구 섞어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낸 거야.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예전보다 더 많은 화폐를 줘야 물건을 살 수 있게 됐어. 우리나라도 시뉴리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때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흥성대원군 시기. 당백전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원래 쓰던 동전인 상평통보는 1량을 발행하면 5전이 남았는데 이건 원가가 50%라는 거잖아. 그에 반해 당백전은 획기적이었어. 상평통보와 비교하면 원재료인 구리는 대여섯 배만 넣으면 되는데 화폐 가치는 무려 100배였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몰래 상평통보를 녹여 당백전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렇게 100배짜리 돈이 돌다 보니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결국 6개월 만에 당백전 주조가 금지됐어. 이때 나온 말이 땡전 한 푼 없다는 말이야. 당백전은 당전으로 불리기도 했었거든. 이걸 세게 발음하면 땅전이잖아? 근데 발행이 금지되면서 땡전이 됐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뉴리지 때문에 전 세계가 망가진 적도 있었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이야기야. 전쟁에서 진 독일은 1918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1320억 마르크를 배상해야 했는데 당장 그렇게 큰 돈이 있었겠어?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마르크를 막 찍어내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딱 얼마나 심했냐면 한 시민이 음식을 사려고 손수레에 지폐를 가득 싣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지폐는 버리고 손수레만 가져갔대. 완전 어이없지.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히틀러.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다들 알지? 또 있어. 한때 아프리카의 유망주였던 짐바브웨. 어떻게 된 일이냐면 잘 경작하던 토지를 국가가 몰수 후 재분배하면서 수확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야.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고 재정이 부족해지자 그럼 돈을 찍으면 되지? 생각하고는 계속 찍어냈어. 그렇게 시중에 돈이 넘쳐 흐르게 됐고 계란 3개에 1000억 달러, 버스 요금이 3,500만 달러. 미친 물가가 됐지. 뭐 하나 사려면 돈을 짊어지고 가야 하니 큰 단위의 돈이 필요해져서 무려 100조 짐바브웨 달러까지 만들어줬어. 이땐 돈으로 휴지를 살 바에야 차라리 돈을 휴지로 쓰는 게 낫다고 할 정도였다니까. 돈을 만들면 돈이 된다. 엄청 쉽게 돈 버는 방법 같지만 마구 찍어내기만 하면 빵 하나에는 1000만 원, 커피는 5천만 원이 될 수도.